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베식타스 대 클럽 브리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식타스는 이미 탈락이 확정됐다. 갈라타사라이와 페네르바체 등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라이벌 팀들과 달리 4경기 만에 탈락하게 됐다. 남은 두 경기를 승리해도 보드글림을 제칠 수 없기에 16강 이후 일정은 집에서 바라봐야 한다. 토순과 라시차, 네비치 등 좋은 공격진이 기회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수비도 불안했다. 이 경기에는 중앙 수비를 책임지는 위살도 징계로 결장한다. 그래도 체인벌린과 페르난데스 등이 홈 승리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브리에는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1점 이상만 따내도 조별 예선 통과가 확정된다. 단, 이유면 유로파에서 내려오는 팀과 플레이오프 일정을 치러야 하기에 1위를 차지해야 한다. 메셀레와 오도네즈 등 벨기에 리그 최강의 수비진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네디카와 베틀레센이 중원을 책임질 것이다. 접전을 본다. 베식타스가 기대 이하의 이번 대회를 보내고 있지만 홈 경기력은 무시할 수 없다. 지난 주말에도 승리했는데 바이가 위살의 수비 공백을 메울 수 있고 하제아메토비치가 중원에 나서 브리의 중원 공세도 막아낼 것이다. 두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하며 경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알크마르 대 지린스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크마르는 에레디비지의 강팀이지만 이번 컨퍼런스 리그에서 너무 부진한 모습이다. 조 1위인 레기아 상대로 홈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다른 3경기를 모두 패하며 탈락이 유력해졌다. 그래도 이 경기 승리 이후 레기아를 잡으면 2위도 노려볼 만하다. 굳이 힘을 빼고 나올 이유가 없다. 지난 주말 골을 터뜨린 파블리디스와 반 본메를 중심으로 미나스가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제린스키 역시 아직은 신락 같은 2위 가능성이 남아있다. 때문에 홈에서 이미 승리한 바 있는 알크마르 상대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승리를 노려야 한다. 무승부는 발로 탈락이기에 수비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스트라이커 네만사와 함께 마티아와 마리오가 삼각편대로 나서 골을 노려야 한다. 알크마르의 승리를 본다. 컨퍼런스 리그에서 고전하는 건 사실이지만 홈에서는 어떤 팀 상대로도 승리를 노릴 수 있다. 또 재계 경기에서 나아진 경기력으로 팀 정비가 잘 됐음을 보여준 점도 감안해야 한다. 파블리디스와 포프, 반 본멜이 공격을 주도할 수 있고 드윅과 오드가르트 등이 조커 역할을 할 알크마르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HJK 헬싱키 대 에버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헬싱키는 이번 대회 4경기에서 승점 1점으로 탈락이 확정됐다. 플레이오프로 갈 하위 리그가 없는 컨퍼런스 리그기에 3위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도 홈팬들 앞에서 나서는 마지막 일정에서 힘을 빼고 나오진 않을 것이다. 테노와 소일이 아포 등 주축 수비진과 함께 펠톨라가 중원에 나서 상대 공세를 막아내며 승리를 노릴 것이다. 에버딘은 파우크 상대로 1무 1패에 그치며 탈락이 확정됐다. 그 경기에서 1승을 거뒀다면 기회를 노릴 수 있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실패했다. 그래도 로페스와 맥그레스 등이 기회를 골로 잘 연결했고 바론의 중원 지원도 확실했다. 다음 라운드로 갈 수는 없지만 대회 첫 승을 위해 원정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전력상으로는 맥그레스와 로페스 등 스코틀랜드 정상급 공격수들을 보유한 원정팀 쪽으로 눈길이 간다. 유베지치와 슈테판 등 공중볼 장악에 능한 중앙 수비도 있다. 그러나 헬싱키가 홈에 2점을 누릴 수 있기에 승리까지는 어렵다. 두 팀이 맞대결 1차전처럼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브레이다블릭 대 텔아비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레이다는 조별 예선 4경기를 모두 패하며 탈락이 확정됐다. 텔아비브 원정에서 2골을 뽑아내기도 했지만 헨투와의 리턴 매치에서 8골을 허용하고 연패한 게 컸다. 잉바르손과 스테인도르손 등 골 결정력이 있는 공격진을 앞세워 도전한 유럽 대항전이었는데 이 경기 이후에는 유럽 대항전에서 사라진다. 텔아비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 한 달 정도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달의 휴식 이후 돌아와 나선 이 경기에서 조랴루안을 연파하며 사실상 2위 이상을 확보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골잡이인 자하비가 여전히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는 데다 페레츠와 오베르엠 등 중원 지원도 확실하다. 텔아비브의 승리를 본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첫 승점을 노리는 브레이다가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서겠지만 페레츠의 보호 속에 수비 라인이 버틸 텔아비브를 넘지 못할 것이다. 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자하비 외에도 밀손이 측면에서 지원할 텔아비브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레기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라는 레기아 원정에서 패하며 대회를 시작했지만 알크마르전 연승을 비롯해 3연승에 성공하며 선두권으로 올라왔다. 지난 주말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는 토트넘을 원정에서 제압하는 등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디아비와 캐시 등이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공략했고 와킨스가 확실하게 기회를 골로 연결 중이다. 레기아는 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여전히 1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제린스키와의 리턴 매치를 승리하며 플레이오프행 이상이 확정적이지만 직행을 위해 1위가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실점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이다. 조수에와 페카르트 등 최전방 공격수들부터 압박을 하며 경기에 임할 것이다. 빌라의 승리를 본다. 레기아가 텐백을 가동할 수도 있지만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이라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카마라와 루이스, 틸레만스 등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정상권으로 평가받는 중앙을 가동해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와킨스가 해결할 빌라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행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무패로 조 1위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패배라도 당한다면 조 3위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 때문에 홈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한다. 재개된 세리의 경기에서는 밀란에 원정패하긴 했지만 이태리 대표를 다녀온 보나벤투라를 비롯해 아르투로와 덩컨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를 지배했었다. 벨트란과 소틸, 이코네와 은졸라 등이 해결하면 어느 팀 상대로도 승리를 노릴 만한 전력이다. 행크도 역시 무패팀이다. 그러나 승리가 한 경기에 불과했기에 3위의 위치에 있다. 그래도 1위와 승점 차가 2점에 불과하고 2위와는 같은 승점이다. 마지막 경기가 최하위 팀인 축하리기의 일정도 나쁘지 않다. 일단 이 경기는 패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이고 수비를 강화하고 나설 것이다.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본다. 행크는 좋은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 공격수들의 문전 침투를 저지할 쿠에스타가 수비진에 버티고 있다. 그러나 보나벤투라와 덩컨이 중원에 나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홈팀 상대로 고전할 것이다. 소틸과 이코네 등이 경기 내내 기회를 노릴 피오렌티나가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행을 확정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